16세기 이탈리아에 억울한 한 소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 센시인데요. 이 세상에 나와서 단 22년 살다가 억울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레니이거나 시라니이랍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죽음은 스탕달과 디킨스와 호송과 그리고 셸리 등의 많은 대문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일생을 알자면 이 소녀의 아버지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인데요. 귀족에는 공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남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아버지는 백작에 속하는 귀족이었는데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황청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권력가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프란체스코 센시인데 첫 번째 부인과 첫 번째 부인 아래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막내로서 태어났는데 베아트리체가 7세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갖은 학대로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7세의 베아트리체가 혼자 남게 됩니다. 언니는 수녀원으로 가서 피신을 해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이 오빠와 언니와 그리고 베아트리체를 많이 학대했는데 특히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학대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자 프란체스코 센시 이 백작은 둘째 부인을 갖습니다. 둘째 부인 르크레지아 페트로니를 갖고 이 둘째 부인 아래서 아들 베르나르도를 낳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아버지는 오빠 또 배다른 남동생을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막내딸인 베아트리체를 강간을 여러 번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아버지는 감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딸을 괴롭힌 죄목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가면 금방 또 풀려납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당국에다가 신고를 여러 번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권력가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로마 교황청 당국에서도 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베아트리체 막내딸과 또 그녀의 계모를 시골에 있는 성무로 가게 하고 거기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아트리체를 성에 가둔 아버지는 가끔 성을 찾아와서 성에서 불쌍히 사는 딸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던 두 종, 그 중에 한 명은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종이 이 프란체스코를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독약에서 깨어납니다. 그러자 거기에 함께 있던 베아트리체하고 베아트리체 계모와 또 오빠, 남동생이 합세를 하여 망치로 이 프란체스코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코니에 가지고 가서 던져버리고 사고사인 양 꾸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베아트리체가 그동안 경찰에 아버지의 비행을 그렇게 신고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꿈쩍도 않던 이 교황청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고자 들어옵니다. 이 백작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와서 진실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아트리체를 몰래 사랑했던 남자종을 고문을 하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하지만 이 남자종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종이 또 발설을 하지 않을까 하여 이 가족을 불쌍히 본 가족의 친구들이 이 남자종마저 죽이게 하지만 그래도 이 로마 교황청 경찰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교황청 경찰은 센시 가족을 체포를 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이 굳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로마 교황청은 이 베아트리체마저 사형에 처합니다. 가족의 억울한 소식을 들은 로마 일반 시민들은 교황청에 항의를 하자 이 법정은 잠시 사형 집행을 연기를 합니다. 당시 교황은 클레멘트 8세였는데요.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고 가족 살인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자 사형을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1599년 9월 11일 새벽에 베아트리체는 22세를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먼저 이들은 세인트 안젤로 다리로 끌려갑니다. 이 다리에는 단두대가 보통 설치되는 곳입니다. 먼저 사형이 집행된 자는 베아트리체의 오빠였는데 이 오빠는 형장에 단두대로 끌려가는 마차 안에서 지속적인 고문을 당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단두대에 도착했을 때는 그 머리를 큰 나무망치로 짓이겨서 죽여버립니다. 죽인 다음 시신 팔다리에 말을 묶어서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이 대중들은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먼저 베아트리체의 계모 루크레지아를 이렇게 사형하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를 사형합니다. 사형하는 방법은 단두대에 목을 넣어서 목을 빼게 한 다음 그 목에다가 작은 도끼로서 쳐서 목을 자릅니다. 큰 도끼도 아니고 작은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다 하는 것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좀 질기게 괴롭히면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남은 베아트리체의 이복 남동생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것을 보면 왜 교황청 경찰이 이 가족에 대하여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남동생은 당시 12살인데 이 12살 난 애가 형과 어머니와 누나가 형장에 고문을 당하고 잔혹하게 죽는 모습을 끝까지 보아야만 했습니다.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아이를 감옥에 가두고 그 후 그 프란체스코 백작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교황이 개인 재산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경찰, 교황청 경찰이 한 가족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을 한 동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일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걱정했었는지 베아트리체의 이복 남동생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제 배에서 노예로서 일생 일하게 하다가 또 1년 뒤에 풀어주고 베아트리체는 몬토리오에 있는 산 피에트로 성당에 묻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베아트리체는 억울하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요즘도 이 그녀의 억울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함으로써 한 가족이 몰살하고 그 이후에 일반 시민들의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 교황청이 같이 아버지와 공모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 센시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함,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